속보, 미쳤다. 분노 폭발 주의, 축협 문체부 감사 협조 안 해. 미쳐버린 축협 정몽규 홍명보 문체부 감사 비협조적인 태도 보여. 분노 폭발.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가대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으나 축구협회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OSEN에 예비조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감사에 나섰지만 축구협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어 특히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계약 내용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변호사를 내세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문체부 관계자는 당초 감사 계획은 이달까지 축구협회 감사를 마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정이 미뤄지고 있고 미흡할 경우 이달을 넘어 다음 달까지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OSEN에 전했다. 문체부 감사에 대한 축구협회의 비협조 태도 의혹이 불거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 이용자들은 8월까지 자료 미흡하면 자격정지 같은 거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다음 달 경기까지 버티겠다는 건가? 최대한 협조한다고 하더니 뻔하다 뻔해. 갑자기 들이닥쳐서라도 해야 할 듯. 문체부는 제발 봐주지 말자 등의 비판 섞인 반응을 보였다. 문체부는 이번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통해 홍 감독의 선임 절차를 포함한 여러 논란을 조사 중이다. 홍 감독의 선임 과정은 절차적 문제와 특혜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홍 감독을 찾아가 읍소에 선임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감사 범위와 관련해 감사 내용이 방대할 수 있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사안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논란부터 홍 감독 선임 절차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세금성 지원을 받는 사단법인으로 정부는 기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편 홍 감독은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대표팀의 정식 지휘봉을 잡고 데뷔전을 치른다. 다음 달 5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1차전을 11일에는 오만 무스카티의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 2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홍 감독은 이번 예선 경기에서 한국 축구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선에서의 성적은 홍 감독 지도력에 대한 평가와 그가 대표팀의 새로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축구 팬들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9월 데뷔전, 홍명보, 박건하 김동진 김진규 코치진 구성 완료, 외국인도 마무리 단계. 15일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홍명보 코치진 인선 작업이 모두 끝났다. 앞서 박건하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연구그룹 TSG 위원과 김동진 키치 유소년 코치가 홍명보 감독을 보좌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김진규 FC 서울전력 강화 실장이 합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석 코치를 맡게 될 박건하 위원은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에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다. 홍명보 감독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할 때 코치로 기여했던 박건하 위원은 1승도 거두지 못했던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도 함께한 바 있다. 대표팀에서 나온 뒤 박건하 위원은 서울 이랜드와 수원 삼성 사령탑을 지내다 홍명보 감독과 다시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동진 코치는 현역 시절 서울, 울산 HD,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국내외에서 활약했다. 측면 수비수로 국가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김동진 코치는 2019년 홍콩 키치에서 현역 생활을 마감한 뒤 지도자 코스를 밟아왔다. 최근에는 감독 대행 역할을 맡으며 추후 유력한 사령탑으로 점쳐졌으나 대표팀 코치진 의지가 강해 홍명보와 합류가 결정됐다. 마지막으로 김진규 실장이 국내 코치진으로 결정됐다.
2018년 현역에서 은퇴하고 서울 산하 U18 오상고, 서울 1군 코치, 서울 감독대행 등을 맡았던 김진규 실장이 다시 지도자로 복귀한다. 홍명보는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 중 골키퍼 코치 1인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국내 코치진 구성을 마무리했다. 취임 직후 유럽 출장을 다녀올 만큼 심혈을 기울인 외국인 코치 2인 선임도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홍명보는 곧 본격적인 닻을 올린다. 오는 9월 예정된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의 1에서 2차전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은 9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팔레스타인을 초대해 1차전을 치르며 10일에는 원정길에 올라 무스카트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 2차전을 펼친다. 3.5 연속 어우맨, 아스널 서파지. 손흥민, 토트넘, 이 활약 중인 유럽 축구 최고의 무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24에서 2025 시즌이 17일 대장정을 시작한다. 지난 시즌 리그 역사상 최초의 4연패 역사를 쓴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는 다시 새 역사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 7시즌간 6차례 리그 정상을 지킨 맨시티는 5시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지난 시즌 승점 2점 차로 준우승에 그친 아스널이 저지에 나선다. 현지 매체들은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리그 4위 경쟁에서 3위까지는 거의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순위다. 다만 우승 경쟁은 맨시티, 아스널로 좁혀진다. 영국 BBC는 골잡이 엘링 홀란 등을 비롯해 맨시티는 정상급 경기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언젠가 맨시티가 우승하지 못할 날이 오겠지만 이번 시즌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미국 디애슬레틱의 축구 전문가 6명은 각각 3명씩 맨시티, 아스널로 분산됐다. 잭 피트브룩은 맨시티는 지난 시즌 팀이 노쇠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대로 아스널은 맨시티보다 전성기에 올라서는 선수들이 더 많다. 맨시티가 떨어진다면 그 자리는 아스널이 차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맨시티의 자산은 우승 DNA다. 우승이 습관이 되면 그 자체 모멘텀이 존재한다. 만약 맨시티에 우승팀을 베팅한다면 큰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며 맨시티에 힘을 실었다. 맨시티는 정상급 공격수인 훌리안 알바레스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로 보냈고 이렇다 할 굵직한 영입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알바레스 이적을 통해 아낀 자금으로 새로운 전력 보강이 가능하다. 오스카르 바브, 제임스 메가티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팀의 새 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변수는 맨시티가 기소된 재정적 페어플레이, FFP, 규정 위반 혐의 115건에 대한 결과다. 리그 사무국은 2009에서 2010 시즌부터 9시즌 동안 맨시티가 위반한 내용과 관련해 기소 절차를 밟았고 이번 시즌 막바지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 2부 리그, 챔피언십, 강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아스널도 맨시티와 우승을 경쟁할 레벨을 유지했다. 수비라인에 이탈리아 국적의 수비수 리카르도 칼라피오리를 영입한 것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골잡이 추가 영입이 실패한 점은 아쉬운 지점으로 꼽힌다. 맨시티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 아스널 미켈 아르테타 감독 간 지략 대결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위르겐 클롭 감독과 작별하고 아르네 슬롯 체제로 새 시즌을 준비하는 리버풀도 제대로 된 전력 보강이 없는 가운데 시즌 출발선에 섰다. 다만 무함마드 살라흐, 버질 판데이크, 트렌트 알렉산더 아널드, 골키퍼 알리송 등 세계적인 수준의 베테랑 선수들이 포진한 핵심 라인업에서는 빈틈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영국 베팅 정보 사이트 오드체커 전망에서는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첼시 순으로 리그 톱4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4. 메뉴는 운다. 카세미로 대체자. AC 밀란 이적 확정 오른쪽 화살표. 히어 위고 컨펌 완료. 유럽 이적 시장에 능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15일 이하 한국 시간
포파나는 밀란으로 간다. 에드온 조항을 포함하여 2,500만 유로, 375억, 미 이적료와 4년 계약이다. 포파나는 오직 밀란을 원했다, 라고 보도했다. 로마노 기자 특유의 이적이 확정되었을 때 알리는 히어 위고도 있었다. 포파나는 모나코 소속 프랑스 국적 미드필더다. 2020에서 21시즌 모나코에 입성한 뒤 바로 주전을 차지했다. 리그 35경기에 출전해 모나코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포파나는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가며 팀에 헌신했다. 이후로도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었다. 도통 부상을 당하지 않는 철강왕이었기에 데뷔 시즌 이후 3년 동안 매 시즌마다 리그 30경기 이상 출전했다. 지난 시즌에는 리그 32경기에 나서 4골 4도움을 기록하는 등 공격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는 모습이었다. 포파나의 활약 덕에 모나코는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 PSG에 이어 리그 2위를 기록했다. 포파나는 프랑스 국가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다. 2022년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네이션스 리그 조별리그에 출전해 데뷔전을 치른 포파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최근 유로 2024에도 승선했다. 카타르 월드컵서 모로코와의 4강전에 선발로 출전해 조국의 결승 진출에 이바지했고, 유로 2024 8강전 포르투갈을 상대로 30분을 뛰었다. 포파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많은 팀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결되기도 했다. 맨유는 에이징 커브가 온 카세미루를 대체할 자원이 필요했다. 당초 PSG로부터 마누엘 우가르테를 영입하려 했으나 PSG의 요구가 너무 컸던 탓에 영입에서 철수했고, 포파나를 비롯해 소피안 암라바트, 산데르 베르게 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맨유가 포파나 영입에 청신호를 켰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탈리아, 풋볼 이탈리아는 13일, 맨유가 포파나 영입전에서 밀란을 앞서고 있으며 모나코에 중요한 제안을 보낼 준비가 되었다. 밀란은 포파나를 놓칠 위기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맨유가 밀란을 제치고 영입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으나 끝내 밀란이 승리했다. 로마노 기자의 보도대로 이미 메디컬 테스트까지 예약이 됐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적은 성사될 것이다.